하룻밤 사이 중남해의 담장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서열 1위이자 시진핑 권력의 핵심 축이었던 장유샤 부주석이 체포되었다는 설은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로 살이 붙고 있다. 장유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 그리고 군부의 실세인 류전리 총참모장까지 동시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정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심지어 체포 당시의 세세한 현장 묘사까지 흘러나오며 마치 목격자가 존재하는 듯한 착시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 공산당 내부의 권력 균형과 시진핑의 지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여론 사건으로 비화했다. 만약 장유샤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반부패 투쟁이 군부 깊숙한 곳까지 다시 한번 칼날을 들이댔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 중앙이 군권 장악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루머에 불과하다면 그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권력 투쟁의 암투가 숨어 있음을 시사한다. 루머의 규모와 확산 속도로 보아 중남해 내부에서 시진핑 파벌과 군부 원로들 사이의 긴장감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건의 발단은 장유샤가 최근 열린 중앙당교 개교식에 불참하면서부터였다. 군부의 최고위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이유로 치부하기엔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해외 매체와 SNS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왕샤오홍이 이끄는 특근국이 군부 고위직 17명을 동시에 압송했다는 소식은 베이징 정가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여기에 더해 장유샤가 최근 사망한 원로 장성 위풀인 상장의 장례식에 보낸 화환이 강제로 철거되었다는 정황은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암시하는 결정적 단서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정보들 속에는 심각한 논리적 결함과 모순이 공존한다. 동일한 소식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장유샤의 비서가 체포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서마저 장유샤와 함께 연행되었다는 보도가 뒤따른다. 중국 공산당의 관례상 고위층을 숙청할 때 비서는 가족보다 더 많은 기밀과 자원을 쥐고 있는 인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서가 체포되었다면 가족 또한 무사할 수 없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정보의 출처가 스스로의 말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소동의 본질이 정보전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군 내부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종샤오준에 대한 언급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종샤오준이 묘화나 위동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장유샤와 함께 체포되었다는 주장은 군 기강을 책임지는 군기위의 수사 방식이 지나치게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수십 년간 시진핑을 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을 며칠 사이에 풀었다. 다시 잡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법 절차라기보다 권력 집단 간의 치열한 밀당과 기싸움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현재 쏟아지는 정보들은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 상대 진영을 뒤흔들기 위한 의도적인 유출과 역정보가 뒤섞인 안개 정국의 산물인 셈이다. 장유샤 체포설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해석하기 까다로운 조각은 바로 종샤오준의 행방이다. 그는 단순한 군장성이 아니다. 20년 넘게 시진핑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가문의 내밀한 사정까지 꿰뚫고 있는 이른바 시진핑의 복심이자 가신그룹의 핵심이다. 그런 그가 최근 장유샤와 함께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중남해의 권력 지도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 시진핑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하가 왜 장유샤라는 군부의 실세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종샤오진은 이미 지난해 말 묘화와 위동성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병변 모의 사건에 휘말려 군기위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가 군외 사무청 주임이라는 요직에서 국방대학교 정위로 좌천된 것은 시진핑과 장유샤 사이의 위태로운 타협의 결과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은 군권의 실질적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인 종샤오진을 잠시 희생시킴으로써 장유샤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샤오진이 장유샤의 압박에 못 이겨 시진핑의 치명적인 약점을 넘겨주며 이른바 전향을 했다는 가설이 제기된다. 만약 종샤오진이 생존을 위해 장유샤의 편에 서서 시진핑에게 등을 돌렸다면 현재 들려오는 동시체포설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힌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 반격에 나선 시진핑이 장유샤를 제거함과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가신 종샤오진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논리다. 배신자에 대한 보복은 독재체제에서 본보기로 삼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허점은 존재한다. 시진핑이 여전히 군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면 장유샤가 종샤오진을 구금하고 조사하도록 방치했을 리 없으며 종샤오진 또한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두고 굳이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은 종샤오진이 시진핑과 장유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보전쟁의 희생양이거나 혹은 미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유샤 측에서 종샤오진의 체포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시진핑 가신 그룹 내부에 균열이 생겼음을 과시하고 하급 관료들에게 시진핑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반대로 시진핑 측이 장유샤와 종샤오진을 한데 묶어 처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반대 세력의 구심점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 결국 종샤오진의 거취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시진핑과 장유샤라는 두 거두가 맺어온 20년 협력 관계가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한다. 시진핑은 삼중전회 이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이양설에 시달리며 군부 원로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왔다. 이 과정에서 장유샤는 자보즈벌을 위해 원로들과 손을 잡았고 종샤오진은 그 틈바구니에서 권력의 향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다. 종샤오진이 정말로 장유샤와 함께 쇠고랑을 찾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진핑의 밀명을 수행 중인지는 조만간 열릴 고위급 회의에서 그의 모습이 드러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종샤오진이라는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시진핑의 절대 권력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음을 입증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 전역과 해외 화교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장유샤 체포설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고도로 설계된 정치적 심리전일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주도권을 쥔 쪽이나 혹은 벼랑 끝에 몰린 쪽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은 바로 혼수모어 혼수의모유, 즉 물을 흐려놓고 그 틈을 타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지금 중남해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정보의 홍수를 통해 진실을 매몰시키고 관료 조직 내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려는 시진핑 파벌의 마지막 승부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삼중전회 이후 건강 이상설과 함께 실질적인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장유샤가 원로들과 결탁해 시진핑의 일인 지배체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당내 중견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파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반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유샤가 이미 제압당했다는 강력한 역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98% 이상의 체제, 내 관료들은 정보의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장유샤와 그의 일가, 심지어 종샤오진까지 한꺼번에 숙청되었다는 소문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결국 최후의 승자는 시진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전의 무서움은 그 진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발생하는 충성심의 재배치에 있습니다. 장유샤의 편에 서거나 중립을 지키려던 지방 관료들과 군 장성들은 이러한 소문을 접하는 순간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들도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진핑 파벌은 설령 이 소문이 며칠 뒤 거짓으로 판명나더라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동안 이미 공포 정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나중에 장유샤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더라도 해외 적대 세력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라고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보전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인 수치와 현장 묘사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17명의 장성 체포, 화환 철거와 같은 디테일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장치입니다. 이는 과거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 정적을 제거하기 전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남해를 거대한 정보의 블랙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안개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보전쟁은 시진핑이 처한 권력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비공식적인 루머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진핑에게는 이 안개 정국이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켜 적대 세력의 결집을 방해하고 그 사이를 틈타 군 기강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이 안개는 머지않아 거칠 것이며 그 끝에는 장유샤라는 거물이 정말로 희생양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진핑의 허장성세가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중남해의 안개가 짙어질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잡았느냐는 차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장유샤 부주석이 실제로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이 반드시 시진핑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공산당 원로들과 시진핑 사이의 극적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의 안정과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로들의 입장에서 시진핑과 장유샤라는 두 거두의 정면 충돌은 곧 공산당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시진핑의 지위를 보장하되 그 대가로 군부의 과도한 실세로 떠오른 장유샤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됩니다. 이는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 독재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유샤는 삼중전회 이후 시진핑의 건강 이상과 권력 공백을 틈타 원로들과 손을 잡고 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결국 시진핑에게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고 원로들에게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로 전락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프리고진이 불완전한 반란 끝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듯 장유샤 역시 철저하게 시진핑을 제거하지 못한 채 어설픈 공존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2인자의 어중간한 도전은 언제나 숙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모든 소동이 시진핑 파벌이 흔들리는 민심과 당심을 잡기 위해 연출한 고도의 허장성세일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만약 장유샤가 조만간 열릴 정치국 회의나 춘절 단배회에 건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번 사건은 시진핑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대한 기만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가 다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체포설과 실각설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위상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며칠간의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달 말 열리는 정치국 회의, 그리고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열리는 고위급 인사들의 단체, 신년 인사 현장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유샤, 류절리, 그리고 종샤오진, 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위치에서 카메라 앞에 서느냐에 따라 중국의 향후 10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그것은 중남해의 권력 재편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조종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남해를 감싸고 있는 기괴한 소문들은 중국 공산당 체제가 직면한 극심한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절대 권력이 흔들릴 때 정보는 무기가 되고 진실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우리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는가라는 결과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독재 권력의 취약성과 그 내부의 균열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남해의 붉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전쟁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그 결말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멈추지 않으며 안개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남해의 정보 혼란은 단순히 지도부의 서열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의 군사 행정 시스템을 거대한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군부의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소문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에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생존의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숙청이 당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당의 통제력이 파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각 군구의 공식 매체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침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도부에 대한 충성 서약이 쏟아져 나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장성들의 기고문이나 발언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이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유샤가 가진 군부 내 영향력이 단순한 직위를 넘어 수십 년간 다져온 인맥과 실질적인 유대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장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척추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진통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국의 대외 군사 전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이 이전보다 경직되거나 혹은 반대로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휘 계통의 혼선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심어주며 이는 곧 군 기강의 해이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 파벌이 정보전을 통해 승기를 잡으려 할수록 정작 국가의 근간인 군 조직은 안으로부터 갉아먹히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장유샤 체포설이 몰고 온 가장 큰 파장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당이 군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랜 신화가 흔들리면서 중남해의 붉은 담장은 더 이상 견고한 요새가 아닌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거대한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문이 진실로 밝혀지든 혹은 정교한 역정보로 드러나든 이미 시작된 군심의 동요와 관료 시스템의 마비는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남해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으며 그 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남해 내부의 권력 암투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제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최우선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장성들의 공백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진핑 파벌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군심을 강제로 결집시키기 위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의도적인 긴장 고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부 권력이 불안정할수록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결속을 다지는 것은 역대 독재자들이 반복해온 전형적인 통치술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와 미군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경계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미군이 이란 주변에 배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중국 지도부에게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던 중남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유샤 체포설이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배 안의 선장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중국 내부의 관료들은 이제 시진핑의 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존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군부 숙청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다시 공고히 하려 한다면 그는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한 민족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군부 원로들과의 타협을 선택한다면 중국의 대외 정책은 당분간 내부 정비에 집중하며 현상 유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국제사회는 이전에 보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장유샤와 종샤오쥔 그리고 시진핑을 둘러싼 이 모든 미스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군부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이 파동은 중남해의 붉은 담장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해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장군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한 시대의 몰락과 새로운 냉전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남해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어둠 끝에 떠오를 태양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